수업 페이지 보시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입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요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움직이네. 자, 뭐 파일 이름이 메인이거든요. 자, main.c 이거 C가 아니죠. 참 파일. 자, main.py라는 파일이 있어요. 보시면은 main.py죠. 이거 파일명이 main.py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소스 코드는 이렇게 확장자를 .py로 써요. 그래서 이게 .py 여기다 우리가 작성을 하죠. 소스 코드를 이렇게 명령어들을 쭉쭉쭉 나열하죠. 자, 근데 요거 자체를 컴퓨터가 이해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적어놓은 거 프린트 이거 영어잖아요. 컴퓨터가 모릅니다. 컴퓨터는 제가 기계어만 안다 그랬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어들은 모릅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뭘 설치했다? 파이썬 해석기를 설치한 거죠.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서 해석기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죠? 얘를 거쳐서 얘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기계어로 바꿔서 실제 컴퓨터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A는 10 그래서 이렇게 A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됐죠? 우리가 이 파일을 실행하는 순간 자, 해석기는 이 파일을 한 줄 한 줄 읽어서 이렇게 전달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main.py라는 파일을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뭐다? 10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0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 여러분이 만든 이 main.py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직접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이 만든 걸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사용자가 될 텐데,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무조건 10이라는 결과값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준 이 파일을 줬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 10이라는 숫자 말고 다른 숫자를 보고 싶을 수 있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지금 10 무조건 10 출력하죠. 이거. 아닐 수가 없죠. A에다 10 넣어놨으니까. 근데 프로그램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파일을 실행을 했어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숫자를 보고 싶은데.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뭐 보고 싶은 숫자로 고치고 실행하면 22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고치지 않고 이 개발자야 이거 고치기 쉽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10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사용하면 너무 좀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전혀 반영을 못하는 일방향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걸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죠. 출력을 컴퓨터가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출력해주는 것만 그냥 사용자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램한테 실행하면 그냥 딱 20이 보여주고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게 작성을 해서 그래요. 소스코드 파일을. 자, 그러면은 컴퓨터 이 소스코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22를 원해 라고 해서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얘가 10이 아닌 22를 출력하게끔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이죠. 그렇죠? 그럼 사용자가 좀 더 사용하기가 좋죠. 그렇죠? 뭐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을 실행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이런 출력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그냥 딱 결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면 거기에 맞게 처리해서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프로그램 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정해놓은 걸 그냥 주는 거 말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넣으면 그거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저희가.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주는 거.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죠, 보통. 이런 거를 프로그램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렇지,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는 UI를 뭘로 할 거냐면, 자, 컴퓨터 쪽에, 프로그램 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프린트, 출력이에요. 콘솔 창이라는 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UI는 여기 콘솔 창이라는 곳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통 창구죠, 프로그램과의. 그럼 일단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컴퓨터가 말하는 걸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말을 걸자 이거예요. 원하는 말을 컴퓨터 안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으로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 행위를 입력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안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거, 넣는 걸 입력이라고 하고요. 자, 출력은 우리가 프린트로 출력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입력을 할 수 있는 명령어도 또 존재가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입력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프로그램 안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요 A의 22가 딱 결정되는 순간 이 프로그램 무조건 2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사용자가 보고 싶은 숫자가 22가 아니라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숫자를 고정하는 순간 무조건 100만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렇죠? 자, 그래서 결정하면 안 되고 이걸 누가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력과 입력은 여기 콘솔 창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여지는 게 여기서 보여지듯이 입력도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입력한 값을 가지고 소스 코드 안에 프로그램이 가지고 프로그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아무 때나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사용자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야, 이 이제 기능을 내가 제공을 해줄 건데 여기선 네가 원하는 바를 얘기를 해줘야 내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를 해야겠죠. 그게 이 시점이죠, 지금. A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A의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이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입력 요구. 자, 이거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할게요. 자, 입력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input 이렇게 씁니다. input 넣는다, 투입한다, 딱 그런 의미죠. 말 그대로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프로그램 안으로 넣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풋을 쓰게 되면 사용자에게 입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잠시 대기합니다. 프로그램이 원래 쭉쭉쭉쭉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대기예요. 왜? 사용자에게 값을 못 받으면 일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해요. 제가 여기에다가 헬로라고 출력을 작성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제가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제 헬로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잠깐 프로그램이 걸렸던 거예요. 다시 지금 세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무한 대기입니다. 언제까지? 사용자가 입력을 완료할 때까지.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 자, 그럼 입력의 완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엔터입니다. 엔터. 엔터 치면 입력 완료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입력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입력을 하긴 했는데 뭐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입력하면 이 입력한 값을 얘가 변수에 넣어줘요. 변수에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변수에 넣어볼게요. 요렇게 여기에 입력한 값을 변수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입력한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ds 다시 제가 만약에 이제 AA 이렇게 하면은 요게 그대로 여기 요 위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해서 AA를 넣으면 이 변수 A에다가 요 문자열 넣어준 거겠죠. 자, 정말로 넣어졌는지는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당신이 입력한 값은 비워두시고, 여기를 비워뒀다는 얘기는 이제 점 포맷으로 추후에 넣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A를 쓰게 되면은 이 A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정말 우리가 입력한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AA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입력한 값 그대로 나옵니다. 한 번 더. 헬로. 당신이 입력한 값은 헬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쳐가지고 작성한 값이 출력하는데 그대로 쓰이죠. 프로그램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입력한 값을. 자,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입력한 값을 꼭 여러분들이 변수에 저장해 놓고 쓰셔야 이후에도 계속 쓰실 수가 있어요. 변수에 저장 안 하시면 입력만 되고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입력한 값은 날아가요. 저장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내가 입력한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쓸 수가 없겠죠.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시고요. 그래야 A에 저장된 입력값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입력을 여러 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 번 하고 싶으면 인풋을 여러 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 한 번 할 때마다 입력을 한 번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풋을 3번 쓰면 실행했을 때 한 번 입력하고 엔터, 한 번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그죠? 총 3번 요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출력 처리하고요. 자, 입력은 입력 한 번당 인풋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는 총 3번의 입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요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입력 2개를 받아서 하나는 A에 놓고 하나는 B에 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2개를 더해 볼 겁니다. 그래서 10, 20.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제 10과 20이 더해서 30이 나올 걸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1020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꼭 숫자 말고 이렇게 문자 입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숫자로 보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알파벳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인풋으로 뭔가를 작성하시면 무조건 얘는 뭘로? 문자로 받아들입니다. 문자로. 이렇게 11 한다고 해서 1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 문자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을 입력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해서 다시 여기 인풋은 입력값을 모두 문자 처리합니다. 그래서 산술연산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 입력은 못하나요? 그럼 숫자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못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못하죠. 숫자가 아니니까. 대신 우리가 이제 숫자를 많이 입력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 주는 게 있어요. 인트라는 게 그런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뒤에 가로가 열고 닫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뒤에 가로가 열고 닫히는 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 앞으로 함수라고 부를게요. input 함수, int 함수. 여러분이 그동안 쓰시던 이 프린트도 뭐예요? 함수예요. 함수. 프린트 함수.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int 함수를 쓰시면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건 숫자 아니죠. 문자 11입니다. 근데 이제 내부만 봤을 때는 요거 11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진짜 숫자로 바꿔줘요. 요 int 함수를 사용하면. 자, 대신 어떻게 바꿔주냐면 바꿔서 역시 변수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요거를 11로 바꿔주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숫자로 변환된 거를 그걸 이렇게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 C는 이제 진짜로 숫자가 된 거예요. 그죠?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입. 그죠? 이 C의 타입을 보고 싶으면 타입, 이것도 함수죠.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얘가 역시 또 타입을 알아내서 넣어준다 그랬죠. 변수 하나 만들게요. 또 D.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다시 실행. 그럼 클래스 int죠. int가 숫자라 그랬죠. 정수. 자, 그래서 요 c는 지금 숫자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를 그냥 타입에다가 요거를 넣으면 2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차이를 보세요. 똑같은 11인데 얘는 인트를 한번 거쳤죠. 그래서 기존에 얘는 str인데 문자인데 한번 거쳐서 c에 담겨진 거는 최종 숫자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약간 뭐 좀 생소한 것들이 보이셔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결론만 말하면 int 함수에다 여기 문자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를 넣으면 진짜 숫자로 바꿔서 넣어준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를 실제 숫자로 변환해서 변수에 저장해줍니다.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타입은 지울게요. 이게 좀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11과 22 문자 두 개를 숫자 변환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33이 나오는 거죠. 숫자가 돼서.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개의 입력값을 받은 다음에 산술 연산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인트로 감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버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A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문자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int로 하면 숫자로 바뀌겠죠? 그걸 다시 A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변환해서 A에 넣어도 되고, A에 들어있는 걸 변환해서 다시 A에 넣어도 되고, 결과는 같습니다. 잘 되는지 볼게요. 100, 200, 그러면 이제 300.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 변환까지, 숫자까지 다룰 수 있게 됐죠. 자, 이 정도만 아셔도 입력하는 거, 입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처리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프로그램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연습을 좀 해주실게요. 자, 관련된 문제가 3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요 20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에요. 요 땡땡 옆에 있죠. 요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고요. 요건 프로그램이 사용자한테 사용자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력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이, 당신의 이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 인사말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